중국의 10개 기업이 MSCI 신흥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미국 정부가 이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 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번에 제외되는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업체 SMIC, 그리고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등 총 10곳입니다. 글로벌 대형 펀드 운용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수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주식 관련한 어떤 산출, 주가지 산출을 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인데 중국의 그 10개 회사를 지금 지수에서 좀 제외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성종 기자가 좀 개략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네, 일단 히스토리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 투자사나 연기금이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지난달 12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재를 받게 된 중국 기업 10곳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S&P 그리고 다우존스 여기에서 이미 10개 중국 기업을 빼기로 결정을 했고 영국 FTSE 지수에서도 8개 중국 기업이 제외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어제 나온 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도 중국 기업 10곳을 주요 지수에서 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관련 소식 보면서 미국이 어쨌든 지금 이 중국군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 이제 통제하는 기업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자세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재임 기간 내내 네. 중국과 자꾸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네, 무역 분쟁이 있었죠. 계속 네네. 이어졌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의 책임론을 또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퍼부은 바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모든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네. 그 자체로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국방수권법 조항을 들어서 이제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혹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투자기관이 투자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자, 그럼 주요 지수에서 지금 빠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이재희 기자 취재해왔죠? 네, 이건 이제 MSCI가 뭔지를 그러니까요. 알아야지 네네.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앞 글자만 따서 MSCI고,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세계의 큰 그 투자 은행이잖아요. 여기서 네네. 발표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쉽게 외국인들의 그 투자에 의해서 그 투자의 참고서로 쓰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선진국은 23개국 그리고 신흥시장은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국의 상장 주식을 업종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는데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는 투자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죠. 네.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종목이 바뀝니다. 일단 2월, 5월, 8월, 11월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국가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고 종목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 대형 펀드들이 이런 참고서를 기준 삼아서 자금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이 크겠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그 참여 그리고 그런 뭐 투자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MSCI 아시아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은 한국 비중이 높아지면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매력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비중이 좀 낮아졌다 하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중국 최대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 기업이 이제 퇴출되는 거잖아요. 이게 빠지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10개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한 절반 정도를 대만과 한국이 차지하겠다. 뭐 대만이 3개, 한국이 2개 정도 차지하겠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네. 취재 결과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월 중순 쪽에 리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대만, 한국 비중 그때 가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어서 참고해 보셔야겠죠. 네. 예.
뭐 대만과 한국의 반사이익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해 주신 건데 네. 뭐 대만은 사실 저는 궁금하지 않고 한국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이혜래 기자.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을지 맞습니다. 궁금하실 네. 것 같습니다. 새롭게 편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HMM 그리고 두 번째는 녹십자인데요. HMM은 현대상선으로 잘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으로 한 2,500억 원 상당이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녹십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잘 알고 계시죠. 1,8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새로 유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 중에 네. 중국 관련 펀드 투자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네, 뭐 일단 중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중국 종목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1조 1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또 우호적이진 않고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도 그닥 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출 조치가 일회성이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네. 이런 이슈를 빌미에 삼아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퇴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좀 이게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펀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분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와 다르대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비중이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 MSCI 이머징 마켓 ETF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눈치 좀 많이 보는 그런 펀드잖아요. 그럴 네. 때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하는 중국 펀드라고 할지라도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아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예. 자, 뭐 트럼프 때보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오면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전망들도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우리 증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한중 간의 외교 갈등으로 또 좀 번지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러운 시선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각이 2시 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경제 정책의 전망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